전남에서 수도권이나 서울로 보낼 수 있는 송배전망이 네. 아예 없는 상황입니까? 전무한 상황입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이미 지금 우리 호남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망, 그러니까 3, 4, 5 아주 높은 전압으로 보내는 네. 송전망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요. 네, 두 줄기가 있는데 지금 그 두 줄기가 우리 재생에너지를 만들어서 이걸 보내는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두 줄기가 올라가는데 약 4.5기가와트 정도를 소화해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전남 지방에서 만들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벌써 이미 10기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최고 피크치에 칠 때는 출력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설치하는데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보통 한 얼마나 10년, 7년에 최고 빨라야 7년에서 10년 이상 걸리는데 예.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이걸 최대한 단축하겠다라는 지금 공약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도 물리적으로 우리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획대로 시설함과 동시에 네.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지산지소가 되겠죠.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바로 소화해낼 수 있도록 네. 지산지소형 송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지산지소형 에너지 순환도로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병목 현상, 전기가 지나갈 수 있는 병목 현상들을 병목 지점들을 뚫어줘야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는 몇 가지 대책이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장주기용 ESS를 설치한다든지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에너지 거죠? 저장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이걸 저장 장치를 만들든지 또는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도 어렵습니다. 예. 예. 그 무효 전력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는 데 있어서 어떤 지점은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지점은 잘 흐를 수 있는데 그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무효 전력 보상 장치를 설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좀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리드 포밍 인버터 네. 이런 부분들은 그냥 제가 용어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기회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동시에 설치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수전의 방식을 이용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좀 기간이 걸립니다만 지금부터 그런 인프라를 갖추어야만이 한 3년 또는 5년 후에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요. 더 멀리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해수 담수화 시설, 네. 네. 그러니까 바닷물을 우리가 공업용수나 식용수로 쓸 수 있도록 해수 담수화 시설까지도 전기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가기 이전에 우리 지역에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거를 이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분산 에너지에서 수도권과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기는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지산지소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께서 이 용어는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건가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예. 우리 뭐 일반적으로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는 그 용어가 안 들어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사자성어 형태로 지산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네. 지역에서 소비하자. 그래서 지산지소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가 확 체감이 돼가지고 네네. 예, 누가 만들었는지 참 궁금해가지고 너무 잘 만드셨다. 자연스럽게 나온 용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희는 손배전망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초고압 그 손배전망이 말씀하신 10년 정도가 걸린다고 했어요. 네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구축하기로 했는데 ESS 같은 이런 좀 대안들이 속도를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기가 5년이잖아요. 그게 네. 2031년 6월 4일까지입니다. 3일까지인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11차 국가가 1차부터 쭉 했는데 11차 전기본이라고 해서 전기 기본 계획을 만드는 거가 있고 예, 맞습니다. 11차
수전하고 변전 설비, 그러니까 송전 설비를 구축하는 계획을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번에 11차 정기본하고 11차 송배전 계획이 나왔는데 네. 이 계획을 보면은 우리 호남권에서 그러니까 신해남에서부터 서울, 인천까지 이렇게 쭉 해적 케이블 HVDC로 깔게 되는데 그걸 깔게 되는 게 2038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38년이요. 네. 그러면은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지산지소를 하겠다고 했고 네.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나 여기에 전기를 공급하고자 했는데 임기 안에 그걸 마칠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4기가와트의 송전솔로 두 라인이 서울로 가는 거를 네. 2기가짜리로 4개를 쪼개서 네. 좀 이렇게 단축시켜서 2031년까지 좀 땡기자 하는 계획이 하나 있고요. 그걸 줄이면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이제 거예요. 아무래도 공사 기법이라든지 아. 또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풀어보자라는 개념이겠죠. 그 네네.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좀 경험이 많은 편일까요? 이제는 네. 제주도하고 우리 해남 또는 진도, 완도하고 제3기까지 깔았던 경험이 있어서 네. 네. 우리나라도 굉장히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네.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중간에 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그러면 또 개통에 연결을 하지 않고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안으로 에너지 고속도로는 에너지 고속도로대로 가고 순조롭게 가고 지역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산지소 말씀하신 지산지소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든지 수소를 활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중간에 병목 현상을 뚫어주는 네네. 이런 시스템을 같이 또 이런 계획을 같이 투트랙 방식으로 갖고 가야만이 네. 우리가 말하는 AI 시대의 재생에너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래서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에너지 네. 고속도로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생에너지를 모든 재생에너지 개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기다리기엔 너무 긴 시간이 그렇습니다. 필요한 그러니까요. 거니까요. 네. 그 말씀하신 ESS 그러니까 배터리 대용량 배터리 인프라도 중요한데 네네. 이것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한 비용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비용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 비용은 이제 국가가 모두 부담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물론 국가가 하면 제일 좋겠죠. 네네. 국가는 이제 여러 가지 재정에 분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제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설명이 약간 길어질 텐데요. 네. 네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11차 정기본이라든지 예. 11차 송배전 계획에 보면 2038년까지 72조 8천억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전솔로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기 위한 돈을 한 18조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2038년까지 가는데 2031년, 2036년, 2038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돈을 ESS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효전력 보상장치라든지 이런 쪽에 상당히 당겨서 네.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네. 그거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됩니다. 예. 이게 정부가 다 할 수 없는 거고 민간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 민간 투자를 좀 유도를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펀드라든지 이런 그 탄소 국경세를 줄임으로써 얻는 그런 줄이는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ESS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속도감 있게 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잡아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남해권의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거를 사용할 수 있지. 지금 보면은 출력 제한이 되고 있고 네. 신안에 지금 8.2기가라든지 그게 대기하고 있지만 개통이 없어 지금 연결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동시에 에너지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대로 구축을 해 나가면서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ESS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동시에 구축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서남해안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늘어날 것을 그 누구도 다 알고 네.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왜 이 에너지 자원을
수도권이나 전기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낼 이 송배전망 계획도 같이 세우지 않았을까. 네. 해상풍력 단지를 만들 때부터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했더라면 네. 좀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계획들이 조금 미진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을 한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그동안의 정책이나 네. 이 정치가 또는 환경,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탄소 중립해야 된다. 2050년 탄소 중립해야 된다 해서 선언적이고 굉장히 이걸 재생에너지를 빨리 설치해야 된다는 우리가 홍보에만 그동안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령 기술자가 이걸 설계해야 하는 기술자가 참여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었습니다. 아. 네. 그걸 참여를 못했다기보다는 목소리가 좀 작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진 외국에 비해서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뒤따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해야 된다는 당위성만 계속 우리가 홍보를 하다 보니까 정녕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 까는 데는 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재생에너지를 만들면 무조건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예.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6% 정도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우리가 탄소 중립이나 그린 뉴딜을 하자고 굉장히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6%잖아요. 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에너지 고속도로라든지 개통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고민했어야 되는데 정령 설계 기술자들은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 이 현상을 하나 낳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이제부터라도 재생에너지는 이건 철학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네. 예, 설계 철학. 아.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당위성도 중요하지만 네. 개통을 어떻게 깔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고 네. 출력 제어를 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블랙아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 전체가 아주 품질 높은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좀 깊이 있게 접근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자면 생산에서 유통 그리고 소비까지 네네. 전 주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네. 그게 순조롭게 돼야지 어느 한쪽만 부각돼서 이게 진행이 된다면 지금과 같은 개통이 부족한 그런 현상이 반드시 발생한다. 그리고 이제 개통이 해결되더라도요. 네. 이제는 전기가 품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아.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기술과 그런 정책이 함께 따로 도는 게 아니라 네.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제도적인 부분과 그리고 투자와 재원 마련과 인프라 구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상황인데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민간 투자도 있어야 되고 저희가 기업 유치를 해야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분산 에너지 특별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전기 요금을 차등 적용하겠다는 그 골자의 법안인데 네.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살펴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원래 분산에너지법에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라는 법이 분산에너지법 제45조에 그게 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원래 작년 6월 14일부터 분산에너지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때 바로 시행돼야 맞는데 좀 준비가 좀 늦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막상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차별화가 되다 보면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그 준비가 안 되니까 불만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도매 가격 그다음에 소매 요금 이렇게 네. 두 개 나눠서 도매 가격은 올해 2025년에 시행을 하고 네. 소매 요금은 2026년 내년에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잠정 미뤄놨는데 네. 지금 정부가 그 용역을 통해서 준비를 상당히 했는데 아직도 이제 그걸 잘 발표를 못 하고 있는 이유가 이걸 이제 잘 홍보를 하고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그렇다 해서 훅 올라가게 되면 되게 그 불만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수도권의 전기요금은 연료 연동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은 인센티브를 주거나
별도의 망 이용료. 망 이용료가 무슨 얘기냐면요. 국가의 송전망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망을 쭉 깔아놨잖아요. 네. 그거를 재생에너지를 거기에 연계해서 전기를 이렇게 소비 측으로 보내게 되면 네. 그 송전선로를 이용한 망 이용료를 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면 톨게이트비를 내듯이 네. 망 이용료를 내도록 돼 있어요. 그게 약 이제 가까운 지역에서는 그 원사이트 요금제와 네. 오프사이트 요금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데 네. 원사이트는 내가 데이터 센터가 내가 여기다 시설을 한다 해남에다 그러면 그 단지 안에다 재생에너지를 다 설치를 해서 내가 쓰는 것을 원사이트라고 하고 내가 쓸 수 있으니까 예. 일정 구역을 정해두고 그렇습니다. 예. 내 벗어나면- 땅에서 내 지역에서 그냥 만든 전기를 바로 쓰는 걸 원사이트라고 하고요. 네. 예. 오프사이트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사이트 말고 밖에 있는 네. 데다 시설하는 걸 오프사이트라고 여튼 합니다. 전기를 보내줘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오프사이트 먼 지역에 있는데 전기를 쓰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송전망을 네. 그거를 이용료를 킬로와트당 한 30원 정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걸 사용하게 된다면 그 망 이용료를 덜 내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수도권에 아까 18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수도권까지 2038년까지 깔아야 되는 돈을 지산지소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네. 네.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네. 그 망을 까는 것을 아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고속도.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돈을 좀 절감해서 수도권에 있는 보다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만든 지역에 있는 요금을 낮출 수가 있는 그런 요건이 마련되는 거죠. 네. 그러면 낮출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얼마 정도 낮춰야 될 거냐? 얼마 정도 낮춰야만이 우리 전라남도 지역이 아리백 산단을 만들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었을 때 외부 기업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겠느냐? 네. 여기에 공장을 세울 수 있겠느냐를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보통 국가가 지금 약 10%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자료라든지 국내 자료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하려고 하는 데나 아리백 기업들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최소한 20%에서 25% 정도는 쌓야만이 기본 요금에서요. 네, 경쟁력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네. 그게 그러면 가능하느냐? 저는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치밀한 계획과 우리 전라남도가 그동안에 준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을 네. 잘 만들어서 중앙 정부에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이런 것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할 때니까 정부라든지 다른 뭐 전력 기반 기금이라든지 이런 걸 예. 통해서 좀 보조를 받으면서 2년 또는 3년 안에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전기요금 할인 부분이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기업들도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의 기업이 우리 데이터 센터로 온다. 네네. 그러면 거기에 수도권보다 한 20%가 더 싸다고 하면은 수도권보다는 우리 전남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런 쪽에 유인책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네. 또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에 그 MVDC라고 해서 지금 HVDC는 초고압 송전솔로인데 네. MVDC는 이제 미디움 중간이라고 얘기하죠. 네. 중압 전압을 설치할 수 있는 계통을 우리 지역에 별도로 깔게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 드렸지만은 분산 편익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도권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기 위해서 막 18조라는 돈을 쓴다든지 이런 돈을 조금 더 줄여서 그 돈을 이 지역에다가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 전남이나 호남 지역에서 또는 강주까지 포함해서 네. 그 대안을 잘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충분히 설득시키고 네. 그다음에 여기를 찾아오려는 기업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이게 많이 오게 되면은 뭐 일자리도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산지소를 할 수 있죠. 우리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우리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